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만기 이후부터 여기 나오는데 외국인과 프로그램 잔고가 굉장히 많이 비어가지고 8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주 정도를 프로그램 잔고를 채우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과 연기금이 주로 사고 있어요. 금일도 1481억, 만기일 이후에 이가량 1000억 정도. 이게 연기금이 산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하고, 기관은 일정 부분 매물을 계속 쏟아놓고 있죠.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한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박스권 매매가 조금 유리하다. 많이 빠진 부분은 반등을 주고, 많이 오른 부분들은 수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한 800억대를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금일 같은 경우는 매매를 안 하고요. 종가 베팅을 조금 해봤어요. 뉴스가 돼지열병이 확진 판정이 또 한 군데가 생겼다.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들은 뭐 AI 쪽에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순환매를 잘 돌거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로보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남성이 돌았고, 줌인터넷과 링크제네시스는 소외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명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한 번 더 치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고요. 남성과 로보는 이제 줌인터넷과 링크제네시스 배팅을 조금 했죠. 밑으로 빠지면은 손절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반등을 줄 수 있는 가격대는 왔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 같은 경우가 이사로 있는데 거기 CEO가 사임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손정희 씨가 다시 CEO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AI 쪽에 이슈가 또 한번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좀 보고 있어요. 이때 당시 6월 10일, 14일 상한가를 2번을 갔어요. 줌인터넷이. 이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은 도래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내일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생산자 물가지수 국내, 이게 아마 8시인가 나올 거예요. 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통계청 발표가 있죠. 그 다음에 2시 30분에 BOJ 구로다 연설. 이 BOJ는 일본 중앙은행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구로다 연설이 있고요. 구로다 연설에서 일본 통화의 움직임, 엔화 통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라. 그리고 26일 날, 목요일 날 21시 30분, 이게 이제 3분기 GDP가 발표가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된다. 3분기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그럼 그날 또 10시 30분에는 드라기 연설, 뭐 양적 완화를 또 하겠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좀 시장이 우호적인 부분들이 조성이 됐었어요. 드라기가 중앙은행, 유럽의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의 연설. 30일날 산업활동 동향,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30일 다음 주 월요일날. 이건 뭐냐면 경기 동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요. 동행지수, 지금 현재 경기가 어떤가, 그 다음에 미래 경기, 경기 선행지수는 미래 경기,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30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10월 4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평균적으로 뭐 8시 반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하거든요. 3분기 어땠는지 10월 4일날 이 부분이 한국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아침에 열린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걸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호재가 나오면은 그쪽 쪽이 그냥 확 올리는 부분들이 있고, 악재가 나오면은 급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을 트레이딩을 한다, 뭐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근데 뭐 이 부분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와 동시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조금 펀더멘탈 관련해 가지고 좀 괜찮은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WFM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죠.
조국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변동성이 막판에 엄청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한 8만 주 정도를 털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으로 주로 많이 조국 씨에 대해서는 뭐 거치가 이번 주 내에 판가름이 나고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 몇몇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와이프분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이 아마 내일 발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압박이 좀 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도 이제는 손을 약간씩 손절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만약에 대선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조국 씨가 만약에 손절을 한다, 그 법무장관에서 물러난다라고 하면 반사 이익을 받아서 다른 종목이 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의 이 이슈가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지켜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사 이익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대선 자체에 흥미를 잃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조국 씨의 퇴진이 그런 상황에서 같이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관련주가 무너졌을 때 다른 대선 주자들 관련주도 같이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종목이 반사 이익을 누린다 이게 아니라 같이 안 좋아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보시라. 리스크 관리가 최선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1%가 확실히 내가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다 오히려 배팅 사이즈를 더 키우는 부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게 장기적으로 수익률 곡선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성우 투자하십시오.